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원래는 저한테 왔던 건데, 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알 텐데 이제. 저는 아직까진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예. 공감은 하지만 해결 답안은 줄 수 없는 슬픈 배짱입니다. 네. 저 지인이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이 이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 네. 임대인한테 무슨 뭔가 좀 손해가 있을까 네, 이렇게 네.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안 갚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고 잘 모르는데 막연히 그냥 불안한 이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죠. 맞아요. 가능하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분위기가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임대인 입장에서 막기에도 좀 애매하죠. 이제 애매한가 보다 이제 뭐 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특히 이제 초보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안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왜 보통 담보대출 만약에 집 살 경우에 담보대출 받고서 안 갚으면 집을 가져가 경매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이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가 뭘까요? 담보가 그 집의 전세금, 보증금 아닐까요? 네, 전세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집인가요? 이 집도 아니고 사실은 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권이에요. 전세 보증금 반환권. 네. 왜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전세 보증금이 담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연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담보가 되면 은행은 바로 이 보증금을 회수하면은 이제 이 은행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도 있지만 임대인도 이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함으로 인해서 이 보증금을 2년 동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 있죠. 2년 뒤죠. 2년 뒤에 이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이 권리가 세입자한테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은행은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담보로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그러면 2년 동안 만약에 임차인이 2년 동안 그 연체를 막 하잖아요. 그래도 은행은 이 보증금을 건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럼 없는 건가요? 2년 뒤에 이제 이 반환권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연체되는 금액과 연체료를 합한 게 이 전세금을 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할 뿐이죠. 2년 뒤에 이 보증금을 이제 은행이 가져가서 연체된 거 다 합쳤더니 보증금 안에 있는 금액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만큼이 연체가 됐다. 이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 범위가 보증금 반환권이잖아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거를 은행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만큼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은행한테 주면
보증금 내에서 은행이 해결하고 만약에 여기서 해결되는 금액이 넘어선다. 예, 손해보는 금액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임차인한테 다른 재산을 이제 확보를 하도록 이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를 해주는 게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권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채권 채무 관계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래야 자기 만약에 이제 이런 아까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2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럼 두 가지 법이 그러면 충돌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 민법하고 특별법이 충돌을 하는데 어떤 게 우위에 있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특별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건 특별하다 이거잖아요. 괜히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일반법보다 밑에 있다라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특별법이 우위에 있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보다 이 임대차 보호법이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그럼 연체를 하더라도 그 임대차 보호법이 더 특별.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권리 때문에 임대인도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자기 수중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 보증금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뒤에 반환하는 반환권에다가 이제 담보를 잡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시니까 요즘 새로 또 적용된 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임대차 3법. 여기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게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임차인이 처음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부터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하고 2년이 돼서 이제 은행에서 이 보증금 반환권을 가지고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딱 주장해버리면 이 사람은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때 만약에 임대인이 이거를 뭐 실거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대인은 그냥 계속 임대차를 놓게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진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년은 그래도 좀 은행이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4년은 정말 근데 이게 법으로 따져보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도 특별법이거든요. 그것도 우선시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절대 권리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은행은 이거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뭔가 진짜 되게 막강한 법이네요, 진짜. 이게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해결 방법이 은행 입장에서 이게 이제 문제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구돼야 돼.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임차인도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임대인도 자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권리가 보장되는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은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렇긴 한데 그냥 지금 이 질문의 취지대로 한다면 임대인이 어떤 임차인의 연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은 피해를 볼 상황이 사실은 없습니다.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기분만 굉장히 이제 찝찝하고 불안할 뿐이죠. 사실적으로. 칠고자 아니고서는 이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되게 좀 임대인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 4년 동안 기간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임차인이 이제 보통 그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제 자신의 처지가 이제 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배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요즘 예.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냥 인정하고 보증금도 여기서 은행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갖고 있고 네. 이제 2년, 4년, 이제 4년 꽉 채우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때 임대인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절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네.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일 경우에 절대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네.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물론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연체가 안 되었어도 임차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세 대출 받았다면 은행 계좌로? 그렇죠. 은행이 이제 은행하고 통화를 해서 은행에서 담보가 얼마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확인해서 임차인한테 통보해가지고 은행에 이 금액 주고 나머지 금액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임차인하고 다 저기를 해서 은행에 다 주고 은행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알아서 하게 하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걸 잘 모르고 처음 당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이 막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임차인한테 줬어요. 네. 그리고 임차인이 갚질 않고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이때 은행한테 임차인이 갚으면 다행인데 네. 갚질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에 은행은 이 임대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반환권을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게 아니고 네. 반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환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럼 보증금 반환권은 은행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담보로. 반환권의 대상이 또 임대인이니까. 그렇죠. 임대인한테 그래서 준다는 임대인한테 이걸 이제 상환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 반환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면. 섬뜩한데요. 난리가 나는 거죠. 임대인은 이때 이제 네. 진짜 앉아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은행에다 주고 다시 이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임차인한테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임차인이 나 몰라라 하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죠. 임대인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죠. 대출, 근데 복잡할 게 사실은 없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딱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끝날 때,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절대 임차인한테 돈을 주면 안 되고, 이거를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은행에 줘야 될 돈 주고, 반환권이니까 은행에다 주고, 그걸로 이제 해결되고, 이 전세 대출 말소가 딱 돼야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영상 딱 핵심 포인트가 딱 2개네요. 네.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도 임대인한테는 손해보는 게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 그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먼저 네. 연락을 해서 네.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 대출 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게요. 근데 대출 없이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전세금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집값 자체가 다 비싸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돈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을 얻지 않으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끼워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대출을 받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이제 전세금을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게 좀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네, 거지. 맞아요. 지금 현금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맞아요. 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